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트 차트, 도미넌트 차트 볼 때 이제 장츠님이 도미넌트 차트와 리플 사토시 차트 같이 의견 주셔서 그 부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RP 차트, 이더리움 차트, 비트코인 차트 3개 비교해서 이스트지님이 질문해 주신 거 같이 그 부분 살펴보고, 그리고 Q&A 몇 분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현재 7,324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제 돌파가 됐던 7,400달러는 지금 다시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잠시 뒤에 4시간 봉 차트에서 이제 설명드릴 이 7,400달러 돌파될 때 양봉 나왔던 그 중심은 현재 이 7,316달러에서 훼손하지 않고 있어서, 우선 이제 아직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A파 그 2017년도 고점부터 이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까지가 이제 A파, 박필부님 그때 말씀 의견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13,900달러까지 올라온 게 이제 B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파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려면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 그리고 완전히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노란색, 이때 이제 고점까지 연결된 이 노란색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를 시켜주면, 그러면 이 하락, 이 C파는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빨간색 추세선은 지금 이 저항 라인, 이때 뭐 4,200달러, 그리고 이때 이제 8,600달러, 이 라인과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7,7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7,700달러를 이번에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추세선과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7,700달러가 돌파가 될 때 이 추세선까지 같이 이 빨간색 첫 번째 저항 추세선까지 돌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저항 라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이때 이제 고점이었던 8,600달러, 이 8,600달러가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 추세선과 또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항 라인, 이 3월 달에 이 4,200달러, 4월 달 2일 돌파할 때 이 4,200달러와 이제 같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8,600, 7,700 이 라인들이 중요 저항 라인이 되고, 이 저항 라인 돌파가 되면 이 고점 연결한 빨간색 추세선, 그리고 노란색, 이 고점 연결한 노란색 추세선까지 돌파가 되면서 이 C파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라색이 360일 이평선인데,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탈하고 뭐 한 10거래일 정도 이렇게 이제 이탈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 이 360일 이평선 돌아 나가면서 지지를 받고 C파 마무리되고 상승 국면으로 이제 진입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흐름에서 일단 일봉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잠깐 이제 4시간 봉을 좀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어제 이 7,4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다시 지금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는데, 이 7,700달러 돌파될 때, 이때 이제 양봉 나왔던, 이 양봉 지금 중심을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이 200이평선, 이 주황색이 이제 200이평선인데, 이 200이평선 어제 이렇게 돌파됐던 이 자리를 이렇게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22평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22평선 따라서 지지받고 다시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 단기 흐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중요 라인은 지금 이제 7,000, 다시 말씀드리면 7,400달러, 7,700달러, 그리고 이제 8,600달러 이 라인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차트는 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어제 올라왔다가, 제가 이제 어제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 쐐기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 뭐라고 드렸냐면, 이 상승 쐐기에서 아래로 이제 이 하단 추세선, 이 저점 연결한 이 추세선을 각도가 이제 굉장히 지금 가파른 상태인데, 이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려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자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 저항 맞고 있는 이 라인이
월봉에서 50월선 50월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자리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뭐 일시적으로 월봉에서 이제 윗꼬리가 달릴 수는 있어도 이거를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도미넌트 차트도 아래로 아래 관점으로 두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미넌트 차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장채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잠깐 보기 전에 먼저 이 칙가인님이 질문해주신 내용 먼저 볼게요. 마진 물량은 비트맥스가 최고로 물량이 전체 마진의 52% 정도를 차지하고 비파는 전체 물량의 1.4%밖에 안 되는데 왜 비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지요? 비트맥스를 보지 않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비트맥스만 보면 지금 많이 나도 롱이 4에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예전에도 이제 지금 치카이님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은 관점으로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원래 이제 이 비트파이넥스 롱 차트, 숏 차트 같이 계속 보다가 이거 이제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안 보고 우리가 이제 뭘 봤냐면 이 코인팜에 있는 이 비트맥스 이 수치만 봤었어요. 이 비교해서 보고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이 비트맥스에서 롱 물량, 숏 물량 보고 그 다음에 청산이 어느 쪽이 많이 됐는지 그 부분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했었고, 지금은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지금 롱이죠. 파란색이 롱, 예, 롱이 이렇게 청산이 됐습니다. 900만 달러 청산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산된 부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카이님이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결국에 롱숏, 비트코인 롱숏 물량을 참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맥스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는 게 맞고, 지금 이제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을 우리가 며칠 전부터 봤던 이유는 이거를 주로 뭐 기준으로 삼아서 참고하겠다 이게 아니라 비트파이넥스에서 롱 물량이 약간 예외적으로 특이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지켜봤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장채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봐도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후 알트들이 떡상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그렇고 리플 사토시 차트도 그렇고, 도미넌스 차트와 이제 리플 사토시 차트 두 개를 올려주셨는데, 먼저 도미넌스 차트 먼저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 보면 지금 이제 그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인데 아마 이제 장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은 이 75.17 라인에 이렇게 수평선 그려준 걸 보면 아마 이제 이 라인까지는 도미넌스가 좀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라인까지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전고점 올라갈 때까지는 비트코인이 좀 주도하는 그런 장이 펼쳐질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도미넌스 차트를 올려주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BTC 마켓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 거의 끝자락까지 와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라인이 이 수렴하는 끝자락이 돌파가 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여주는 그런 모양으로 아마 진행되겠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전고점 돌파되기 전에는 리플이 먼저 움직이긴 좀 힘들지 않냐, 알트코인이, 그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수렴 끝자락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발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또 리플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치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리키안님이 써주신 내용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개발자 의견은 어찌 보시는지요? 의견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내용은 뭐냐면 비트코인 스타 개발자 지미송,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일한 탈중앙화 코인이고 알트코인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뭐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한테 뭐 댓글 또는 메일로 보내주실 때 비트코인만 방송에서 되도록이면 이야기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냐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결국엔 비트코인 하나만 살아남고 모든 알트코인들은 다 영원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알트코인, 특히 이제 리플만 살아남다, 리플만 살아남고 나머지 비트코인 포함해서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 그리고 알트코인에서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도 일정 부분은 항상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하면서 홀딩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쓴 이야기 중에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맨 마지막 글만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비트코인이 언젠가 현재 통화 체제를 대체한다면 비트코인이 가장 빨리 접근했던 사토시, 당신, 그리고 우지안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얻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답변을 이제 읽어보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에 처음 투자한 사람들은 리스크를 그만큼 가졌다. 무엇보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갖기 위해서 돈이나 CPU 파워를 투자했다. 채굴을 했다는 거죠. 자산을 보유하는 건 어렵다. 비트코인 초기에 1달러에 사서 4달러에 판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당시 4배를 벌었다고 굉장히 좋아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투자와 보유는 믿음에 가깝다. 어떤 투자든 당신이 그 자산을 믿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게 사는 것 플러스해서 내가 뭐 리플이면 리플,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각 내가 공부하고 투자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싸게 사도 수익을 뭐 2배든 이렇게 4배 벌고 많이 벌었다고 시장에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1달러도 샀어야 되는 거고요. 4달러도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4달러에 나 4배 먹었으니까 이제 꺽 하고 나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다. 저는 이제 지금 리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비트코인 초기에 뭐 1달러에서 4달러까지 그 가는 과정 안에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4달러는 비싸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나중에 비트코인 진짜 이와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뭐 10,000달러, 100,000달러 이렇게 올라갈 건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채굴을 하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모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리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220원, 500원, 1000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나중에 뭐 리플이 10달러, 100달러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 220원에 사서 뭐 300원에 팔고 또 400원에 팔고 뭐 1000원에 된다라고 하면 그때 4배 먹은 거니까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각 해당 종목 또 이 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스테지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빌브님 분석 잘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비트의 상승 시나리오에 과거 알트 상승 시점을 매칭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트 하락 A, B, C파 마무리하고 상승 5파가 시작될 때 과거 데이터에서 리플 또는 이더 같은 대형 알트코인의 상승 시점과 어떤 상관관계가 없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이장님께 부탁드려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스테지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박빌브님 차트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이 C파, A파, B파, C파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1파가 시작이 되는, 아직까지 1파가 완전히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1파가 이제 시작되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하면 이 C파가 마무리가 됐던 과거 차트 위치에서 그때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이제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거고, 2012년도 이때 반감기 때는 뭐 알트코인들이 뭐 큰 대형 알트코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총도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는 대형 알트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제외하고, 2016년도 이때 이제 C파가 마무리가 됐던 이때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차트 그림은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016년도에 보시면요, 이때 이제 올라오고 눌러줍니다. 이 0.618 라인까지 292달러까지 눌러줬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때 2015년도 말 16년도 초에
이때 이제 C파 조정은 보시는 것처럼 먼저 급락을 해서 이 0.618까지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점 높이면서 약간 기간 조정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6월 말 고점 찍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해 내려가면서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때와 지금하고 이제 모양은 좀 다른데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이스트지님이 질문해 주신 건 뭐냐면 이 C파 조정이 끝났던 이때 당시 2016년도 초 15년도 말 이때의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어땠는지 이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알트코인들 움직임과 비트코인 움직임을 좀 이제 비교해 보면 어떻겠냐 이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리플 차트인데 먼저 이제 리플 달러 차트고요. 이 주황색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이 파란색은 이더리움 차트예요. 이더리움 차트고 2016년도 아까 이제 그 C파 조정이 있었던 그 위치가 어디냐면 2015년도 말 16년도 초예요. 이때 이제 고점 찍고 이렇게 16년도 1월달까지 한번 조정을 줬던 이 자리가 이제 C파 조정 하고 그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비트코인 올라오고요.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박필부님은 A파, B파 이렇게 C파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1파로 봤는데 이 C파 형태가 나왔던 이 위치에서 알트코인들 어떻게 움직였나 이제 보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리플은 뭐 0.004달러에서 0.006달러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이 크진 않고요. 대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때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거 비트코인 가격이 나와서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이제 이더리움 잠깐만요. 이더리움 가격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입력해 볼게요. 이더리움 폴로닉스 차트를 넣어보면 지금 이더리움이 이때 당시 이제 얼마가 올랐냐면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12월 1월달 그러니까 2016년도 1월달부터 1달러에서 이때 당시 20달러까지 한 20배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C파가 일어났던 그 구간이 2020년 말, 죄송합니다. 2015년도 말, 16년도 초라고 했을 때, 그때 보시는 것처럼 리플은 뭐 큰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이제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더리움은 거의 이제 20배 가량 상승하는 1달러에서 20달러까지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때 도미넌스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볼 건데,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요. 2016년도 1월달부터 2016년도 이 3월달까지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올 때 아까 이제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리플 차트는 큰 변화 없이 그냥 박스권 수렴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고 물론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요. 이더리움이 한 배에서 거의 20배 가량 1달러에서 20달러까지 20배 가량 상승해 주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와 같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는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도 3월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 줬는데 이스지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던 그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C파가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1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예전 2016년도 1월달 C파가 마무리가 되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과 알트코인 움직임 비교해 보면 알트코인들 C파 마무리 된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보시면 리플 차트 다시 보시면 2016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 이때 기간에 비트코인 움직임을 잠깐 볼게요. 다시 저 겹쳐놓은 걸 지웠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2016년도 1월 달부터 아까 이제 1월 달부터 여기죠. 여긴데 이 구간에 2016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그냥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가야지 알트코인들이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2016년도 이 C파 조정 마무리가 될 때
이때도 보면 비트코인이 그냥 저점을 꾸준히 높이는 지난 고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3,900달러를 넘기 전에 비트코인이 뭐 1,300달러에서 13,900달러 사이에 있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20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연말 고점인 2만 달러를 넘기 전에 2만 달러 넘기 전에 13,900달러와 1,300달러 그 사이까지 비트코인 올라오고 그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쉴 때 알트코인들이 2016년도 1월달, 3월달과 같이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이때 보시면 알트 도미넌스 차트가 이 상승 채널 상단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알트 도미넌스 채널을 이렇게 이제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위치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채널 상단까지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오게 되면 79입니다. 알트 도미넌스가 79라는 얘기는 이제 비트 도미넌스가 거의 한 20대 초반까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저는 이제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처럼 이렇게 채널 상단까지 올라올 경우에 채널 자체가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뭐 비트 도미넌스가 한 20 초반까지 빠지는 그와 같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트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같이 찾아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진 않았지만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와 같은 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고점 2만 달러 가기 전에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먼저 이제 리플 그러면 지금 위치만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차트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뭐 리플 아직 저항 라인 돌파를 못 시켰어요. 못 시켰고, 지금 보시면 추세선을 이제 그려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이 고점 연결한 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노란색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색깔을 잠깐만요. 예, 이거를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을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이 추세선이 지금 넘지 못하고 계속 저항 맞고 있는 이 0.2달러와 거의 이제 맞물리는 그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차트도 마찬가지로 아까 비트코인 그 7,700달러 넘어가면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처럼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이 0.2달러와 이제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이제 7,400달러 그리고 7,700달러 돌파되고 올해 이제 4월달 같은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것처럼 리플 차트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Q&A 한 분만 더 보고 기사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무명소졸님이 써주셨는데 사뮤엘님하고 탑건님도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참고로 XRP 리플 홀더입니다. 시리즈 C가 통과했다는 건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타이밍인 게 맞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리플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좋은 타이밍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리플의 주력 상품이 XRP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상품과 컨텐츠는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XRP 버전 2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이 XRP와 수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상품과 컨텐츠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된다면 리플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능력 밖의 일이라 XRP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XRP 홀더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 XRP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써주셨고, 큰 부경아님하고 관유님이 이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큰 부경아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도 잠깐 읽어볼게요. XRP가 먼저 생겼고 후에 XRP를 보급 유통시키려고 리플랩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리플사에서 다른 코인을 만든다는 건 좀 그렇고, 다들 리플사 주식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리플사의 지난 행보와 인터뷰 내용을 보면 리플사의 계획대로 XRP가 전 세계 송금 경로에서 쓰인다면 리플사는 소수 몇 명 혹은 완전 해산할 것 같습니다. 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줬고, 콴유님이
리플 홈페이지의 리플의 목적은 XRP를 전 세계 리저브 커런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미 정부의 페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 프로그램에 참여로 시작해서 현재는 정부와 협력하에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정확한 목표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 목표가 국익에 매우 중요하므로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다른 분야로 확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 주셨고, 지금 무명소졸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리플사의 제품 서비스가 XRP인 건 맞습니다. 상품이 XRP인 건 맞는데, 그게 리플이 또 다른 상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XRP, 지금 우리가 투자한 XRP는 뭐 버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거뒀을 때 그냥 나와야 되겠죠. 아까 이제 뭐 그 지미송이 1달러에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4달러에 매도하고 나갔던 것처럼 나는 리플사가 XRP랑 계속 연계해서 XRP를 키워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나는 좀 의심이 되고 이게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투자해서 내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그런 부분으로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뭐 무조건 이거는 뭐 리플사가 XRP를 끝까지 가져갑니다. 다른 코인은 절대 만드는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어차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리플사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요. 빵형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뭐 대표가 바뀐 다음에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만 드리면, 결국 이제 리플사 그리고 XRP 회사와 어떤 제품, 회사에 있는 상품 서비스라고 하면, 결국 그 SBI 홀딩스가 리플사 주식을 샀다는 건 리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상품인 리플렛, 뭐 XRP, 이런 것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와 그 회사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해서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없다. 특히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주력 상품이 XRP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분리해 놓고 보는 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SBI 홀딩스가 리플사에 2억 달러 투자를 했을 때는 당연히 XRP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어제 20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이제 그때 주말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다시 이 기사를 열었습니다. 미 의회 암호화폐법 2020 심의 디지털 자산 3종으로 이제 분류를 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법 2020을 심의 중입니다. 초기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이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리고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의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 뭐 약자로 한다라고 하면 뭐 FDAR 혹은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 FCR, 이런 자격을 이 세 곳에 이제 부여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암호상품, 암호증권,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세 번째로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 이 세 곳이 되겠죠.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 이 세 곳은 다음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한다. CFTC 암호상품, SEC 암호증권, 핀센 이 암호화폐, 이거를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제외한 나머지 다른 국가들도 이 SEC, CFTC, 핀센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영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법안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그 법안에 맞춰서 다른 나라들도 약간의 뭐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법안, 이 암호화폐법 2020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국가들도 제도를 이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로 각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생성, 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라이센스 인증, 등록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재무부 장관은 핀센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능력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법안 암호화폐법 2020이 이제 마련이 된다. 라는 게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2020년 만약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경제 위기가 온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법들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어느 정도 그 혼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법들, 규제 등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그 혼란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들을 지금 이제 심의를 거쳐서 마련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볼 게 있는데, 지금 예전에 이은님이 이제 올려주셨던 내용이었어요. 리플이 뭐냐, 비트코인이 뭐냐, 상품 분류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결국 이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핀센이 어떻게 보면 핀센 산하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 분류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이제 분류가 된다. 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은님이 이제 올려주셨던 자료인데, 김경환 변호사의 핀테크법 바로 알기, 리플의 XRP는 증권인가? 이 부분에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첫째, 우선 미국 재무부에 핀센으로부터 2015년 4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당시 XRP는 통화지, 증권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벌금 자체를 이 핀센에서 받으면서, 핀센, 그 아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를 받는 그런 거라고 보면 분류 자체가 암호 증권이 아니라 암호 화폐로 봐야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 중반에 이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이 아니다. 증권이 아니고 암호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